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기에 우리 당 지지율은 불과 5%대였습니다. 지나가는 개도소도 잘 안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당이 자정 노력을 하면서 그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네. 다시 보수 진영을 결집시켜서 지난 2022년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선 인사인데 너들이 당이 나를 이렇게 하냐 이런 그 분개심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평상시에 하던 그런 정치개혁의 필요성 강조에 플러스 해서 이번 사태가 불러온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만 주는 이런 거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 와중에 이 판을 이렇게 분열로 끌고 왔던 소위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도 선을 끊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네. 김문수 후보마저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만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공정하지 못한 경선을 치르게 한 쌍권 지도부는 청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되지 않을까. 검찰청에서나 국회에서 제가 본 홍준표 선배님은 언제나 단연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라고. 홍준표는 언제나 홍준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홍준표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노용 오롯이 저한테 담아주십시오. 이 당은 결코 선배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선배님의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표현에서 살짝 쌍권 지도부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에 임할 때의 지도부가 권영세, 권성동이었었죠. 그런데 박수현 의원님, 예. 지금 보면 뭐 양원 전략인가? 한쪽은 막 뭐라고 그러고 한쪽은 단연 군계 일학이었고 기다린다고 그러고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사실은 쌍권으로 불리우지만 사실은 단독으로 처음에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도 만들고 했던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쌍권 체제가 만들었던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과정 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정리하는 이 전체의 과정에서 굉장히 그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해온 당사자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책임감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홍준표 전 시장마저 이탈한다면 자기에게 들어올 책임이 굉장히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 이렇게 읍소하면서도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참모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민주당에 와서 지지선을 하시는 분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께서 이제는 다시는 적어도 이 대선 전국에서는 국민의힘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대표는 두 가지. 하나는 진심으로 잡고 싶은 이런 진심의 노력이 있을 거고 하나는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예상해 보면 네. 홍준표 시장께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뜻대로 돌아오지 않으시면 네. 이제 비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거든요. 국민의힘이 비난할 시점이 올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홍준표 시장 정말 비판할 수밖에 없다. 나쁘다라고 쉽게 하면 명분을 좀 축적해놓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을 위한. 그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선 과정을 쭉 총괄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본인의 지금까지 이 갈등도 수습하는 게 다 모두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을 위한 명분 축적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막 맞대응하고 그러면 안 돼요. 홍준표 전 시장 내가 잘 아는데 더 일어날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시각으로 한 오늘 새벽 3시 3시 30분쯤에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청년의 꿈에 한 이 지지자의 글에 이 답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5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2번의 경남지사 친박들의 견제와 음해 속에서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고 대구시장도 당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 터무니없는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볼까요?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갖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놀러 온 게 아니다. 대선 피해서 잠시 망명 온 거다. 대선 끝나면 나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새벽,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미국 하와이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오전 7, 8시 상간이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글을 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님, 일단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나한테 당에 그렇게 도움받고서 지금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내 힘으로 했는데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 글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을 되살리면 되살렸지 이 당에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며칠 전에 제가 홍 시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하, 네. 원래 이제 미국 나가기 전에 막 본인도 그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이제 그 꿈을 이뤄보려고 한 그런 상당히 처절한 진정성이 있은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키지도 않았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냥 어려운 일이라면 자신이 대구시장 신문에도 불구하고 팔걷어 붙이고 막 나와서 싸워주고 때로는 대변해주고 실드 치고 디펜스 다인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래서 내다봐의 이야기라는 게 본인이 이 방송용으로는 맞지 않지만 네. 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해보고 그래도 대선 전에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이 경선이라는 거는 부모 앱이 자식 간에도 치롱을 하면 왼수가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번 경선 같은 경우는 또 시간도 수습할 시간도 없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좋은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경선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분열과 그 반목 대립을 수습하고 원팀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홍 시장의 저런 정치적 행보는 대단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올 SNS 뒷부분이 네. 자기가 이게 한국에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금 이 대선 정국에서 그렇죠. 하를 쌓기 위해서 나가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이 정치판은 대단히 혼탁되고 천박해졌다. 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돌아오겠다는 그 의지를 저한테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 성격에 더 6월 3일 대선 이전에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홍 시장은 난 이제 정치 이제 안 한다 네. 이래 했지만은 네. 며칠 안 가서 사실상 지금 모든 이 입장들이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지금 국힘에서 그냥 홍준표 시장이 그냥 화를 좀 내고 개강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당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달개고 네.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 거치 결정뿐만 아니라 당이 새로서는 변화와 핵심의 모습을 가지고 홍 시장에게 우리가 업소를 한다 그러면 이분 다시 돌아올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네. 완전히 이제 이번에는 선 꺼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게 내가 사실 며칠 전에 미국 가기 며칠 전에 좀 통화를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정확한 워딩이 뭘까 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그런 정확한 워딩이 딱 나오진 않았어요. 홍준표 전 시장은 그래서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히 워딩을 하던가요? 사실 가고 난 이후에 아, 가기 미국에 전에는 가서? 식사를 하면 제가 이렇게 네. 하면서 그럼 미국에서 통화했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개강돼 있는 것이고 네. 자기가 35년 동안 몸담았던 이 당에 누구보다 애착이 크고 지금은 우리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돼 있는 건데 네.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밖에 너들이 대접 못하냐.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네. 맞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기에 우리 당 지지율은 불과 5%대였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소도 잘 안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당이 자정 노력을 하면서 그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네. 다시 보수 진영을 결집시켜서 지난 2022년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선 인사인데 너들이 당이 나를 이렇게 하냐 이런 그 분개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힘 모아서 저 양반이 왜 저러냐 금방 사태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전화를 했더니 미국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건 이 홍준표 전 시장은 여전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 말이 이거죠. 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이준석 후보 만나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 간의 양자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하고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박수현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 대대적으로 청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그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데 저도 정치인이지만 네. 우리 김성태 선배님 정말 존경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사적으로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필요한 것 아닙니까? 늘상 해야 하는 일이고요. 네. 근데 특히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론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더 특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명확하지 못하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쟁과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옳고 그름, 선악의 문제로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것을 토론의 장으로 논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나쁜 정치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이걸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바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일을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에 있어요. 네. 아마 홍준표 시장님께서 아무리 격앙돼 있으셔도 뭐 사람들 인적 청산하자는 쪽으로 말씀이 하셨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평상시에 하던 그런 정치개혁의 필요성 강조에 플러스해서 이번 사태가 불러온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만 주는 이런 거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 와중에 이 판을 이렇게 분열로 끌고 왔던 소위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도 선을 끊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네. 김문수 후보마저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만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공정하지 못한 경선을 치르게 한 쌍권 지도부는 청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번역기 지금 돌리셨어요.